일단 책의 구성이 1번이 A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까지 A, B, A, B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워크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목이 구프 사안영어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로 푼다는 뜻입니다. 자, 워크북 A 먼저 넘겨보시면요. 맨 처음에 프롤로그 이렇게 있고요. 머리말이 있고, 그 뒤에 가시면 사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책 구성에서 먼저 인지원리 나왔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구조원리, 또 오른쪽에 동작원리 3번. 각 책을 12권 다 설명해 드렸어요. 각 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어느 스키밍만 해보고요. 1권에서는 영어의 기본 재료를 배웁니다. 여기 보니까 설명, 받는 말, 명동사와 설명, 하는 말, 형용사, 부사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와 형용사 관계가 있다는 거 배우고 동사와 부사 관계를 이해합니다. 자, 이권에서는 동사 말하기 해야 되죠. 이제 기본 재료를 배웠으니까 바로 동사 말하기, 하다골과 이다골을 배웁니다. 3권에서는 3개가 있는데 3권에서는 이제 1그룹이 끝났으니까 먼저 하다골 끝났으니까 나중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3권의 동그라미 1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의 구조의 먼저 말과 나중 말의 관계를 그렇죠. 관계를 배우고 그걸 어떤 형태로 말하는가를 또 이번에서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나왔듯이 배우고 3번에서 이제 명풀뿐 아니라 동풀까지 같이 배웁니다. 동사 연결어인 투부정사, 동사인, 동사이기까지 한꺼번에 쭉 배워서 먼저 말과 나중 말까지를 3권에서 다 배워요. 기본적인 형태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배우기 때문에 4권부터는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앞권에서 배운 시작. 앞권에서 배운 연결을 활용해서 먼저 말과 나중 말의 연결을 문장으로 습관시킨다. 후반부에서 5개 연결 가운데 앞에서 이제 동사 연결은 5개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관계사와 접속사를 나중에 또 배우기로 했습니다. 5, 6권에서 이제 앞에 1, 2, 3, 4를 다 총정리하는 겁니다. 앞에 4권까지 내용을 이제 총정리하는 내용. 이 책에 특징이 있다면 그렇게 복잡한 문장이 우리 배울 땐 동사, 준동사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 분사표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많은 거를 따로따로 배우기 때문에 결합이 이렇게 컨셉이 안 되는 거거든, 학습자들이. 투부정사 배울 때 시큰 배우다 보면 관계대명사를 잊어버려요. 강에서 시큰 배우면 투부정사 연결성을 잊어버리는데 전체 동사 풀이에요. 무슨 풀? 풀이라고. 여기에 그냥 딱 잡아요. 정말 동사가 붙이는 풀이에요. 어디에? 먼저말에. 걔네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대화는 못해요. 대화는 몇 그룹이 하는 거예요? 1그룹. 동사가 대화하는 거거든요. 간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대화한대요. 가려고 못 잡아. 근데 먹어라, 대화가 돼요. 근데 먹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예, 가르치고 싶어서. 뭐 어쨌든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되고 가만히 동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가르쳐라. 예, 대화. 내라는 것을 내 행위라 그래요. 무슨 행위? 네. 그것다 전문 용어로 대화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화행이라 그래요. 전문 용어는 화행, 대화 행위. 그런데 우리는 내 행위라 그래요. 내 행위. 내 행위를 일으키는 건 동사예요. 아무리 딴 말해도 내 행위가 아니야. 사람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 동사가 가면 내가 일어나고 아뇨가 일어나. 내 아뇨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고 그걸 못 일으키는 행위가 있는데 못 일으키는 건 무조건 이해해요.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 들을 아이들이 그림으로 그냥 한 번 다 배우게 돼 있어요. 1권 인지원리에서 그런 기본 사고들을 다 배웁니다. 재료들과. 그 다음에 구조원리에서는 이걸 가지고 영어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학습마당 이제 7권이라고 되는데 저희가 제목을 각 권마다 학습마당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 교재는 게 싫어. 네. 교재 딱딱하니까 마당에서 놀아라 이런 뜻입니다. 일제시대 때 마당 그것 쓰느라고 고생했어요. 나중 말이 먼저 말을 도와준 형용사 역할인지 또는 먼저 말을 도와준 동사를 도와준 부사 역할인지 이제 그 구조 원리를 배웁니다. 즉 나중 말은 딱 두 군데로밖에 안 가요. 먼저 말 도와줄 때 나중 말 역할은 먼저 말을 도와주는 건데 명사를 도왔든지 동사를 도왔든지. 여기도 특징인데 우리 말뿐이 영어보다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모든 나라는 굉장히 역할이 많은 줄 알고 있죠. 품사는 많죠. 육품사니, 파품사니, 파품사니 있는데 그 모든 품사 재료가 사실 역할하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뭐야? 형용 아니면 부사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헤매십니다. 투부정사도 형용 아니면 부사가 돼야 되는 거고 대절도 형용 아니면 부사가 되는 거고 어떤 말이든지 형용 아니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 아니고 부사 역할을 안 하는 건 명사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문장 속에서 명동사 제거하면 나머지 말은 형용사니면 부사여야 돼. 안 그러면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장은 성경을 잘못 풀고 계시는 거야. 그 목사. 일본어도 그래. 그래서 금방 되는 거야. 일본어가. 중국어도 마찬가지, 독일어도 마찬가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건 자, 명사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가 꾸며졌으니까 좀 형용사가 가는 거죠. 달은 달인데 어디에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렇죠. 제가 보고 있는 달. 동사면 보았던 달. 보려고 하는 달. 이렇게 그다음 느낌이 대절도 있잖아요. 나가서 네, 나중에. 됐죠. 대절도 있고 관계사절도 있잖아요. 저쪽에 가서 계시면 그러면 명사가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한 명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게 만약에 10,000단어라면 동사가 예를 들어서 또 뭐 50,000단어라면 전치사가 전체 214개 있거든요. 목사님. 중고등학교 애들이 45개 배워요. 그러면 달이라고 하는 문 하나에 자기 감정을 몇 번 넣어야 돼? 45번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사고 언어니까. 다 같이 단어예요. 요거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45번을 넣으니까 사전에 이 단어가 많게요, 이 단어가 많게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전에 이 단어만 나오죠? 이거는 사전에 나온 단어가 아니고 마음에 있는데 마음을 다 만들어지지 않아. 마음 사전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 이게 언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만들 수가 없어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외워갖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식민지 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국 가서도 식민지 당해. 돈 쓰지 벌지는 못해요. 미국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옮겨 사기쳐갖고 돈 벌어오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외국 문장 갖고는 절대 돈 못 벌어요. 돈 다 쓰고 오는 거지. 그래서 미국 가면 다 망하고 오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돈 버는데 영어 잘하는 게 사고 잘하는 사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 단어가 더 많죠. 마음속에. 그렇죠? 만단어면 이게 예를 들어서 40개만 돼도 사고가 40개면 몇만 단어 40만 단어가 되는데 이 40만 단어가 엄청난 양이죠. 그러나 그 많은 단어가 나도 그 많은 문장이 하고 그럼 얘네들은 5개 동사가 5만 단어 25만 단어야. 엄청난 영어가 찌꺼리고 나오면 NV 딱 나오고 나머지가 너무 길어. 영어는 이거는 짧아요. 이 말이 길어서 못 해먹는 거지. 그러니까 NV 딱 쓰고 P 플러스 N, P 플러스 N, P 플러스 N, 2 플러스 4, 대표 이게 쭉 나서 어려운 거야. 그때 이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사고 너가 다 붙인 거야. 붙일 때 뭐 몇 개 붙였죠? 지금 3만. 그 많은 말도 형용사 교리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일로 갔냐? 일로 가. 이 두 개가 일로 가면 뭐야? 형 일로 가면 부호사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와 관계된 형사 부사부터 먼저 일권에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림으로 전부 다 계속 그림으로 형용이라고 하는 것을 명사가 다 붙이는 훈련부터 계속. 그래서 말을 느낌을 갖는 거야 돼. 예쁜 날, 예쁜 인형, 예쁜 사과, 예쁜 언니 계속 했지. 그다음에 또 사과에다가 예쁜 헌세 갖다 붙여내. 계속 붙여가면은 문법을 철학인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론을 말해줘도 그냥 습득이 되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되지 않고는 모든 말이 명사로 간 말 아니면 모든 말이 동사로 간 말인지 몰라야 돼. 그러니까 그거부터 훈련을 시켜놓고 이제 나중에 3번, 4번, 5번에 가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맞죠? 말씀하시면? 네. 다시 한 번 했지만 정리하면 아무리 많은 문장이 있어도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얘는 명제고 얘네는 가서 붙여주고 설명한 거야. 네. 덧붙인 말이야. 네. 덧붙일 때 영어는 명동사 제거하면 뭐만 남아? 형용사 무슨 말이죠? 네. 다른 말 있으면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명사를 딱 붙여갖고 멋있게 말했는지 아니면 동작을 붙여갖고 멋있게 말했는지 그 본이 없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듣고 말하고 그대로부터 그게 원리니까 다시 저 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독일어에 발음 기억하고 문장하고 단어 200개만 있으면 독일어 문장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읽지요. 바로 읽어. 진짜 뭐가 어려워. 사고로 잡으려고 그래. 7교구 하는 거 금방 해요. 머리가 좀 똑똑한 애들은요. 벌써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딱 되면 벌써 3교구, 4교구 막 해버려요. 네. 그런데 어쨌건 대안학교는 그런 기능적인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정신과 인격까지 함양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것을 꼭 말하는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7권에서 말하는
이제 형용사역이냐 부사역이냐가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7번에서 2번 가면은 여기 이제 구조 원리 요약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영어가 이런 원리를 보니까 이러한 그림들의 원리가 영어의 사고의 원리를 이렇게 도표를 표현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이런 그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과 이쪽의 사이 간이 있잖아요. 네. 저 간 존재거든요. 얘네들이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존재들의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 사고를 자유롭게 말하고 듣고 하거든요. 이런 도표들의 그림이 있겠죠.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언어의 영어의 패턴이 말하기는 구조의 패턴이 사고의 패턴이 총 몇 가지? 9개. 몇 개? 9개. 그래서 9개의 구조를 여기는 지금 몇 개예요? 여기는 지금 몇 개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몇 개가 돼야 돼? 5개. 그런데 요 구조만 80%예요. 미국 사람이 100번 쓸 때 80번 쓰고. 여기까지만. 그렇죠. 1000번 쓸 때 1000문장에 800문장이 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미국 애들이 교육반 3학년 때까지 완수시켜놔요. 몇십 문장을 만들어내고 훈련시켜가지고 명사관냐 동사관냐 저 문장만 80%니까 걔네들 강문서 문서의 대학 시험에 저 문장만 잔뜩 나오니까 이 문장의 80%가 자유롭지 않고는 그 다음에 5개 문장 들어갈 수가 5개 구조 5개 구조는 고급 언어입니다. 고급 표현이에요. 심리적인 표현은 가장 단순한 표현 이게 가장 많이 지배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게 80%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80%로. 저걸 먼저 저까지 도달하면 미국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은 일기 써요? 일기 써요?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편지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건 사올 수 있어요? 똑똑한 아이는 관공서 업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 3학년이면 엄청난 영어 잘하는 겁니다. 저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저거까지 도달시키는데 6권이에요. 저기까지 도달하면 6권이 끝나는 거예요. 논리 여러분이 6권이 저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 7번부터는 이제 5, 활용이죠. 5개가 더 들어가요. 활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저것이 완성이 안 된다면 영어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저것이 완성될 때 학생이 만약에 저게 완성 안 돼, 그럼 저것만 또 뺑뺑이 돌려줘야 돼. 다시 1번부터 다시 해라. 또. 비싸지도 않아 이거. 엄청 싸게 제가 들. 그냥 또 돌려. 모사한테 가격 내가 얘기해줬어. 한 권당 이거 뭐 4, 5천원밖에 안 될 거다. 깨 돌려 또 돌려. 계속 돌려. 그럼 애가 어느 때 되는 거야. 야, 너 엄마 말하더랬지 이거 다 싼다. 애들은 몸 때운 거 잘하거든. 풀면 돼. 그래.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기니까 숙제 안 해서 너 가서 10바닥 해봐.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야.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기니까. 근데 실제 미국이 그래. 미국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아이들이 지각하면 무조건 20바닥 쓰게 해요. 그 쓰게 한다는 게 뭐냐면 글을 쓰는 게 아니고 1, 2그룹을 나누고만 20바닥 시켜요. 숙제가. 잘못하고 지각하고 선생님한테 대들면 엄마 불러와. 그리고 숙제 내주는 게 30바닥. 그게 뭐냐면 미국말을 1과 2로 나누기. 그뭐 30바닥 보다는요. 7, 8권은 이러한 이제 영어의 원리를 도표로 설명하고 그걸 활용하는 권이고요. 영작 원리 가시면 9, 10, 11, 11 되어 있습니다. 자, 9권 역시 이제 영작을 하는 건데 한글로 먼저 하겠죠. 한글로 하다꼴과 이다꼴도 하겠죠. 처음부터. 앞에서 인지원리 1권, 6권까지 했던 과정을 똑같이 한글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0권 한글로 나중말 롱풀 형태가 익히고 11권에는 먼저말 나중말부터 활용하는 것들 12권 또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십자가 도형을 그려보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고되어 있구나 배워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용어 해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이 교재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들을 개념 정의해놓은 겁니다. 기호화 시켜놓고 넘기시면 교사들이 봐야 되니까 네. 저희들만 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개념을 설명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접속사 부분이 있습니다. 접속사. 접속사의 문법에서 등위접사, 종목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위 1번을 나열을 바꿨어 저희가.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등이란 말이 너무 어려웠어. 등 쪽에 위가 있나? 진짜 이 한문 진짜 일제시했거든요. 그게 여지껏 속에 있어요. 그거는 다요. 그다음에 도움 접속사. 이 그룹이 이 그룹을 도와준다. 일과 이 그룹을 돕는. 편하게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P 플러스 그 바로 위에 P 플러스 N 같은 것도 전명사 부르지 말고 명풀 이렇게. 애들한테 명풀. 준동사들 다 동풀 이렇게. 풀이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 설명해 놨죠. 중간에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 뭐예요?
야 왕자풀이 필요해. 붙어야 되니까. 아 영어가 붙이는 거구나. 그럼요. 이 사람 사고를 갖다 붙이는 거야. 명사 붙이고 동사 붙이고 명사 붙이고. 자 그리고 자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매 권마다 목차가 이렇게 있고 제목이 있고 단원일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맨 먼저 뭐예요? 명사와 형용사 관계. 왜냐면 모든 말이 현용과 부사밖에 없으니까 현용과 부사의 개념을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현용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를 먼저 배우는 거야. 넘겨보시면 처음에 교사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교사 가이드. 자 단원 주제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 그다음에 큰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핵심 개념, 공부 목표, 지도 방법, 자 1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트레이닝을 다시 내서 때까지는 형용사가 먼저 것이로 우리가 상황을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로 자 1번 보기 볼게요. 맛있는 케이크. 자 두 개가 관계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핵심 원리.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겠죠. 본단을 가르치시는데 교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식적인 그런 문법들이나 영어의 구조를 간단한 원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넘기시면 5번 뒤에도 이제 더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트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노트라고 해서 네모 박스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법들 써놨고요. 확인하시면 되고 자 넘겨보시면 이제 그것이 끝나고 자 트레이닝이 나오죠. 그렇죠? 트레이닝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학습 원리를 가지고 가이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제시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명사를 설명하면 어떤 말일까요? 말이면 그냥 잠깐 그어보세요. 이거 하는 거지. 예쁜, 인형, 충분한 시간, 자 근데 영어로 돼 있어 바로 옆에 pretty, dull, enough 이런 식으로 한글 한번 좀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쭉 넘겨보면서 보세요. 가벼운 거 맨처음 나오고 hungry tiger 나오고 20페이지 가시면 beautiful flower 또 나오고요. 자 21페이지 쭉 가시고 이렇게 한글 한번 영어 한번 하는 트레이닝 겁니다. 번호를 보세요. 16, 17 개.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걔네들의 숫자를 번호예요. 여러분 페이지 1-13 트레이닝 1-13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줄긋기가 아니고 명사, 형용사 관계를 다른 형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 구조를 배우는 거잖아요. 사고를. 그러니까 명사의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의 사고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맨날 똑같은 걸로 하면 지겨우니까 지겨우니까. 새로운 걸로. 자 잔잔한 뭐 제가 좀 생각해야 돼요. 만들어 써야 돼요. 답은 이건 없어요. 사고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사고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고를 한번 맞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가다인데 얘가 잔잔한 그랬는데 뭐 뛴다 이러면 뛴다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그럼 얘는 사고가 틀렸어. 너 사고가 틀렸어. 그러니까 명사로 가면 되거든. 그리고 또 설명하고 또 얘기해.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있다는 것만 애들이 체험하면 돼요. 자 넘기시면요. 쭉 넘겨보시죠. 1-10도까지 넘어가시고 자 39페이지 1-22까지 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잠깐 있으면 먼저 이런 것도 교사들이 이제 뒤에 가면 많은데 이제 마지막 1-22 같은데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교사들이 뭐 신선한 그러면 애들이 결함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는 신선한 뭐 고기 뭐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신선한 마음 그런단 말이에요. 상당히 애가 내면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잠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야 마음도 신선한 게 있다. 고기만 신선한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신선해야 되거든. 어떤 인물이 이게 교육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할 때 뭐 이상한 말들 우리가 이게 조사해 보면요 문장 같은 것도 왜 이렇게 먹고 쉬고 쇼핑하고, 놀고 때리고, 여자애 때리고 화났고, 같은 이게 이렇게 많은지 이런 문장들이 인간이 많아. 그런데 만족감이 있는지 모든 예문이 그래. 그 써먹을 예문이 없어. 그래서 교진 씨하고 저하고 이번에 영어 책만 한 40권 읽어봤어요. 거기서 좋은 문장만 빼려니 얼마나 힘들어. 영어집, 철학책집, 문학집. 그리고 이런 것도 국어 사전 가지고 좋은 문장만 빼는데 좋은 단어만 빼는 거야. 어떤 때는 뭐 썩어 빠진 이런 거는 쓰면 안 되잖아. 썩어 빠진 애들하고 뭐 썩어 빠진 것도 뭐그 충실한 빈틈없는 청량한 결과 이런 것을 내가 참 힘들었다는 거 고충을 얘기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도 이게 다 저희가 정석이 들어가 있고 그사들이 쓰어도 괜찮은 단어들을 골라 썼어요. 넘기시면 동사와 부사의 관계입니다. 다만 2번. 이번에는 이제 부사를 배워야 되겠잖아요. 저 나중에 가면은 단어는 그런 게나 품성이 그럼 강하게 생겨요. 히, 개 이런 게 부사라는 걸 알게 돼.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은 동사의 느낌과 부사의 느낌을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면 봐요. 이게 어떤 아이들이 학습이 되는 애들은 모든 동사를 보는 전에 갑자기 부사를 바꾸는 부사를 바꾸는 훈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잘 맞죠.
여기 있는 것뿐 아니라 선생님이 그 사진 펼쳐놓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재밌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중에 3권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 사고를 열어놨기 때문에 애들하고 대화가 많대요. 깊은 대화가. 근데 애가 사고가 돼버렸으니까. 언어가 뚫려버리죠. 애들이 물어봐 또 깊이. 그걸 분석할 줄 알게 되니까 그 사고가 되니까 재밌어요. 좀 더 나가면 돼. 오늘 이게 46단원이거든. 몇 단원? 46단원 다 할 건데 오늘 단원 왔어요. 네, 처음이니까 자세히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단원 보면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같이 계속 돌아가는구나. 네,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하시면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문장 같은 거 봐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25. 24 보면 24.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신비하게 반짝인다고 할 때 이럴 때 한번 교사가 야 밤하늘에 너 뭘 보니? 아브라함은 밤하늘에서 믿음을 받다. 죽이는 거지. 밤하늘에 뭘 보냐가 중요해. 스티븐스는 주전자에서 중기기가 나온 거야. 뭘 보냐가 되게 중요해. 너는 돈 갖고 뭘 보니? 돈 갖고 초콜릿밖에 못 보지? 돈 갖고 보이는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대한학교는 이 교재가 너무 좋아요. 시중에 학원들은요 그렇게 못 가르치거든요. 대한학교는 속도가 아니고 아예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 그래서 모든 용어가 뭐 전기 용어, 컴퓨터 용어 다 이거 골고루 넣는다고 엄청 어려워요. 문장 자체를 너를 나중에 사용해 보면 너무 이 두 사람이 너무 하나님께 정말 저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언어 박사로 왔구나 그걸 알게 돼. 다 문장들을 좀 더 그 맞게끔 만들어놔. 모든 그러면 아이들이 교양도 넓어지겠죠. 어휘가 많아지겠죠. 이거 보면 깨끗하다. 그 집은 페인트 칠이? 그러면 페인트 칠하는 개념도 배워야 돼요. 네, 그 하는 이렇게 그 컴퓨터도 들어오죠, 요리사 들어오죠, 자명용 들어오죠. 오른쪽에 보면요. 그 다음에 뭐 동생과의 관계 들어오죠, 구급차 들어오죠. 엄청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어휘가. 예. 네, 그래서 끝까지 가시면 이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다음 번. 1-B번. 자, 목차를 펴볼게요, 바로. 자, B번에는 따로 프롤로그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1번에 있으니까, 2번에 있으니까. 자, 목차 3번, 단원 4번 이렇게 돼 있죠. 넘어가고, 역시 단원 3에도 이제는 명풀과 명사하고 동사, 형용사, 부사의 이제 관계 구분하기.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설명 받는 말이 딱 정해져 있죠. 명동사가 설명하는 말은 형용사 부사죠. 예. 자, 이 페이지 볼게요. 교사 가이드에 보시면 보기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기. 자, 네모칸 안에 비행기 가꾸다 뾰족한 가난하게 있죠. 그렇죠? 그걸 한글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비행기 명. 자, 가꾸다 뾰족한 여기서 가난하게. 우리가 많이 강해 보니까 이걸 못하는 거야. 잠깐 좀 봐주세요. 한 번씩 하는데 애들이 뭐가 명사니 뭐가 동사니 몰라. 이걸 훈련을 엄청 시켜. 실제로 시켜보면 놀라십니다. 안 되고 있어 우리 실제. 근데 애들이 이 정도는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뭐가 사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굉장한 건지 알고 하는데 뭐가 명인지 동인지 개념이 안 잡히니까 이걸 먼저 잡아줘. 그래서 이게 사용 영어나 또는 학습하실 때 얘들의 명사는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야라고 문법적인 설명을 해서는 아이들이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걸 풀어보면 애들이 틀린 거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사한테 팁을 하나 가르칠게요. 여기 다 써 있어요. 자, 만지고. 만지고. 옮기고. 만지고, 옮기고, 보고, 만지고, 옮기고. 그건 다 명사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명사는 고정된 물건이며 딱딱한 물건이며 굳이 이거 필요 없어. 자, 만져? 명사야. 봤어? 명사야. 옮겼니? 명사야. 옮길 수 있냐? 명사야. 동사는 만지고 보고 옮기지 못해. 표동사도 만지고 보고 옮기고. 동사 만지고 보고 옮길 수 있어. 대단한 사람이네. 그냥 만지고 보고 옮기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명사.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사고를. 그리고 개념을 철학적인 개념을 잡아고 관념을 가르치지 말고 뭐를? 사고를 잡아. 관념 배우면 플라톤밖에 못 배워요. 플라톤 뭐 저거를 보는 거예요. 참고로 교사들이시니까 이런 말들이 자 다시 A번 돌아가볼게요. 잠깐만. 1권에 10페이지 펴보시겠습니까? 교사 가이드. 자, A의 10페이지, 1번 A 10페이지. 핵심 원리 나죠. 1번 명사에 덧붙인 말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명사란 시작. 명사란 일상에서 보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만지고, 을 수 있는 모든 것. 물체. 그래서 어떤 교사는 좀 저희 같은 거는 이래요. 모든 것도 음악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만지고 보고 옮기고, 만지고 보고. 그건 교사의 재량이야. 음악성을. 어떤 교사냐, 만지냐, 봤냐 이렇게 하는데 만지고 보고 옮기고, 만지고 보고 옮기고. 그 음악이 딱 들으면 애들이 막 그런 식으로 운동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 교사 가이드 자체는 저희 강의 안을 다 옮겨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 이것들만 강의해 주시면 이게 편안하게 교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도록 해놨어요. 어려운 말 거의 안 써. 다시 돌아와서 다시 B번으로 와서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 넘기고 트레이닝 3 넘어가서 여러분 3-1 가보시겠어요. 11페이지. 그런 식으로 구분할 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한 명분형도. 군데만 보여줘. 맨 끝에 있는 굽다, 부여하다, 그치다, 글씨 거기를. 자 굽다 여러분. 선생님 11페이지 3-1. 자 굽다가 뭐죠? 동사. 네, 다시 B번으로 말았고. 다시 B번 왔어요 제가. 자 11페이지. 자 부유한 형. 형사. 그러니까 명형부. 자 그치다. 명동, 다 명동형부. 영도형. 그러니까 명동에 사는 형부집에 갔어. 명동형부.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명동형부 왜요? 그래. 야 명동에 형부라니 살았거든. 그러니까 명동 시내에 형부가 살았다. 아니 그게 교육학이야 선생님. 비유를 자꾸 들으시면. 나 교육학 나도 전공했다니까. 교육학은 교육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교육이라는 거는 교자 육자가 아니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천자는 교육학의 천재예요. 교육의 영성, 신앙의 영성은 사랑이에요. 근데 교육의 영성은 비유. 그래서 비유가 뛰어나면 교육적 영성이 뛰어나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교육학 공부한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비유예요. 88% 천재고. 그 다음에 뭐 진드론 가든을 만드신 삐아디 그냥 천재들 비유예요. 예수님도 비유해? 비유해? 천재. 비유가 아니거든 절대 말하지. 아니. 그래서 예수는 최고의 교사라는데 엄청나요 비유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철학들을요 청상 철학을 말할 때 네 눈에 들뽑아라. 이 비유는 진짜 지금도 전세가 사용하는 비유야. 그래야 네 눈에 티를 본다. 남의 눈에 넌 네 눈에 들보를 봐야지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이런 비유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거 진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비유라는 게 언덕 위에 있는 집은 감출 수가 없단다. 이런 것들은 비유, 교육,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사실을 비유로 들어가는 게 교육이거든. 그 비유로 들어가는 과정을 교육학이라 그래요. 그 비유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딴 거 없어요. 대한학교에서 선생님이 뛰어나는 비유의 천재가 돼야 돼. 그러려면 적어도 동화책 150권 읽으셔야 돼요. 시 같은 거 거의 그냥 한 5권, 6권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비유가 생겨. 자기가 글을 많이 봐야 생기지 뭐 어떻게 뭐 생길 게 먼저 동화책 공부 많이 하는 거고. 교사들이 거의 동화를 자기가 지원해서 창작 동화라고 이렇게 냈는데 불때에서 10만 권 팔리고 그런 교사가 이렇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도덕은 미어트리지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게 굽다 부여다 굽다 것이 이런 것도 비유죠. 지금 이것도 비유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 어려운 대학 철학을 배우는 언어학을 이런 비유로 네. 이런 그림으로 하게끔 접근하는 접근 방식을 끌어준 게 비유잖아요. 엄청난 교육학이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지. 넘겨보시면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주신 거를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우리 그러면서 단어도 익히는 겁니다. 영어로도 해줘야 돼요. 단어도 익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자 3-9 갈게요. 19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이제 문장으로 문장 해봐요.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녀는 문제를 풀었다. 자, 그녀 명사 문제 명사 풀었다. 자 넘길게요. 똑같이 영어로 합니다. 자 she solved the question. 자 이제 10번. 자 she 명사 solve 동사 the question은 명.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자릿수를 배우게 돼. 명사의 자리와 동사의 자리를 외우게 익히게 돼. 외목하는 친게 그 이유입니다. 자리를 외워라. 동사는 명사 앞뒤에 있구나. 홍목사님 이거 이 책 15권 보시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오게 보면은 하실 거예요. the cat run fast 했을 때 부사는 동사 뒤에 있다 앞에 있다. 앞뒤에 같이 붙어 있고. 그냥 그 아이들의 그런 심리를 위치를 배우라. 하루 끌어내서 언어학을 하게 하게. 자 넘겨볼게요. 그런 식으로 또 문장이 쭉 있죠. 한글 한번, 영어 한번 쭉 넘겨보시겠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그러면 길어진 자, 문장으로 길어지고 있어요. 긴 문장으로. 자, 3-21번. 카멜레온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몸 색깔을 저렇게 바꿀 수 있다. 자, 이런 문장 할 때도 왜 교육적 가치가 높잖아. 야 카멜레. 그러면 여기 봐요. 얘들아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카멜레온 찾아. 딱 그래.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숙제가 돼. 카멜레온 리포트해. 딱. 카멜레온 어떤 동물이니? 그게 교육이에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카멜레온. 야 카멜레온 색깔을 만들어 봐. 몇 번 바꿀 수 있냐? 몇 가지 색깔을 바꿀 수 있냐? 이러면 이제 심화 교육이 되는 거죠. 조사요라고 하면은 심도 깊은 거예요. 한 문장 가지고 깊이 들어가.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교육은요. 우리나라 교육 좀 봐요. 우리나라 교육은 100페이지를 가지고 한 장 줄이기를 해요. 미국 교육은 한 장 갖고 100페이지 늘리는 숙제를 합니다. 완전 달라요. 초등학교서부터. 야 니네들 이거 요약해와. 우리는 아주 미국은 한 장 가지고 100장 만들어. 뭐 하는 거야? 한 장 갖고 100장 만들면 애가 사고를 붙여놨죠. 미쳐버리는 거야.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게 2학년 되면 우리나라 대학 논문이 나온다잖아요. 그걸 해야지. 이게 그거예요. 하나 저 사고를 그냥 돌리는 거예요. 사고를 돌려야지 뭐 기능적으로 해도 뭐래. 자, 그래서 한글한번 영어만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9페이지를 3-29 볼게요. 29? 네. 29. 자, 그런 슈바이처와 같이 헌신적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밑에서 두 공부했다. 번째 첫 밑에 두 번째 이럴 문장. 때 이제 슈바이처 나왔잖아 또. 이런 걸 넣어주는 거야. 근데 해야채도 넣어주고 여기 들어올 때 한 번씩 교육해 주는 거야. 야 슈바이처가 뭐냐? 슈바이처 바로 너희들 다음 주 숙제야? 다 슈바이처에 대해서 조사해와? 그거 발표시키고. 그럼 발표시키는 것도 교육이잖아. 왜? 예를 들어서 말하는 법, 아이들하고 자기가 제압하는 방법, 단상에 올라가는 애들이 말을 가지고 아이들을 제압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주면서 슈바이처. 그거 왜 의사가 됐지? 열대 의학을 했죠 이 사람이. 자, 넘어가시면 40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단원 4가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제목을 읽어보면 부사에 의해서 설명받는 형용사 부사. 명도형으로 관계 중에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데 어떤 선생님이 이걸 건너뛰어도 돼요.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43페이지에 볼게요. 예문 보면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넓게라는 부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행복한? 왜 행복한? 너 때문에 행복한. 함께 있어서 행복한. 또는 단순하게는 매우 행복한. 이렇게 형용사가 뭐에 설명만 받느냐? 부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다는 논리거든요. 선생님들 그렇죠? 잠깐 보세요. 선생님 잠깐 비켜주시고. 자, 명사로 가고 동사로만 가잖아요. 근데 요 1그룹에 먼저 말에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어요 지금. 얘도 얘네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80%예요. 이 문장은 아까 5개 중에 다시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구조가. 5개 남았다면요. 영어 구조가 9개라면 그 5개 구조 중에 일로 간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고급 문장이에요. 즉 내 내면의 세계 고급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형용사에다가 다시 얘를 붙이는 거예요. 다시 형용사는 결과표. 절갑표. 여기 있는 말이 다 나와도 뭐가 되세요? 가르쳐줬어요. 원인. 결과는 어떤 원인이 없이는 안 된다니까. 내가 일부러 꼬집어 볼게. 아야 형용사 쓴 거야. 원인이 없이 저렇게 아프지 않게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날 미워해서 to hate. I have to hate.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꼬집었다만 안 했어. 내가 미워해서. 그러니까는 미워하니까 꼬집었겠지. 어쨌건 그러니까 이건 부사로 또 가요. 얘네들의 말이 다 부사로 가요? 가죠. 그러니까 일로 간 말만 80% 배우다가 나머지 20%까지 문장까지 읽으려면 일로 간 말도 배워야 돼? 그래서 요 개념이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초급자들한테 요것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난숙해 되면 이걸 또 가르쳐줘야죠.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 47페이지 보시면 41에 있는데 명도형과 좀 그런 나눠져 문장을 있어요. 다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진한 것이 풍성하게 말을 붙여보는 거죠. 명사에 뭘 붙입니까? 형용. 사를 붙여. 자, 뜬다에다가 뭘 붙여요? 부사. 자, 유용한 물건인데 유용한에다 뭘 붙여요? 부사. 어디 유용하냐 그렇죠? 공부하기에 유용한. 그러니까 위에 두 단락은 명사 동사로 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는 형용사 형용사 부사로 부사. 간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형용사 부사로 간말을 애들이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말로 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 우리말로 먼저 구절 잡아두고 뒤에 가면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넘겨볼게요. 다시 8페이지 영어로. 야, balloon인데 yellow balloon. useful인데 세 번째 거 for life.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모험적으로 이제 관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영어 한글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하니까 아주 참가 속도가 빨리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떤 반에서는 속도가 늦게 갈 수도 있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고만 열리면 되는 거지 영어는 급상승돼요 나중에. 영어 때문에 이걸 한다면은 중요한 건 사고를 열어야 되거든요. 천천히라도 하면 돼요. 이거 못하고 다시 한 번 하고 한거 하나 가지고 야 신선하다가 말을 붙여봐 안 되니 그게? 해보자고 한번 신선한 근데 과일에는 말을 잘 붙여 애들이. 근데 신선한데 말을 붙인다는 말을 생각을 못 해봤어. 신선한데 무슨 말 하지? 그때 선생님이 유대준 거야. 야, 형용사는 교사가 배우니. 그다 교사 가이드에 나와요. 그때 무슨 뭐 판단의 근거만 나오면 되지. 근데 슬쩍 유대주면 열리는 순간에 열린 거야 사고가. 그럼 막 갖다 붙여야 돼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겠죠? 그래서 어휘력이 되는 거는 단어를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 사고가 열려 어거든요.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의 A번. 자, 목차를 볼게요. 2번의 A의 목차. 자, 이제는 명동, 형부 다 재료를 배우기 때문에 명사, 동사 합쳐서 말하는 걸 배워요. 자, 넘어갈게요. 자, 교사 가이드 넘어가볼게요. 자, 보기를 바로 가볼게요. 10페이지입니다. 자, 10페이지 펴보시면 매 단원마다 교사 가이드는 10페이지로 시작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단원 주제 시작. 단원 주제. 먼저 한 문장을 완성하는 명사와 동사. 개념은 뭐냐? 먼저 한 문장 속에 명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표는 뭐냐? 명사 역할을 익힌다. 동사 앞뒤에 붙어서 명사는 뭘 완성시킵니까? 뜻을. 과연 그런가 있다 봅시다. 이 동그라미 2번 동사의 뜻이 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배운다. 동사 앞뒤는 주어나 목적에 의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자, 바로 보기를 가볼게요. 자, 보기 보니까 내린다라는 표가 있죠, 그렇죠? 자, 뭐가 내린다? 막이. 자, 막이 내리는 건 뭐예요? 연극이 끝났다, 그럴까? 끝났다. 근데 갑자기 눈이 내린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집니까? 같습니까? 달라지. 그렇죠. 이런 걸 배우는. 눈이 내리면 엄마는 치우는 게 걱정이고 애는 즐거워서 좋고. 그 다음에 열이 내린다. 뜻이 완전 다르지. 병이 닿다. 또 있다. 다른 의미잖아. 내린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여기 이제 점점 깊어지잖아요. 동사의 사고가 완성된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노트가 나오거든. TV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교사 가이드에 그런 말이 나와요. 동사로 뜻이 완성이 안 돼요. 동사는 명사가 있지 않고는 자기 뜻이 완성될 수가 완성이 안 없다는 돼요. 거를 배우는 거죠. 이거. 근데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문법을 이렇게 자 명동사는 문장을 완성하고 그리고 끝나버려. 지나가면 애들이 그럼 모르는. 어쩔 때는 문장을 완성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동사가 대화를 하는데 명사가 없이는 대화가 완성이 안 돼.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 그것을 애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의 뜻이 막 변하고 있다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자, 옆에 친다를 읽어볼게요. 자, 뭘 친다? 자, 뭘 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또 뭘 친다? 또 뭘 친다? 다 다르죠, 뜻이. 자 그러면 영어 좀 하신 분은 영어가 뭐 때문에 못한다 그래? 영어는 단어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게 어휘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단어가 활용하고 있는 오히려. 어이구 고우 하나가 36가지를 활용해. 그게 어려운 거야. 우리는 고우가 아니라 고우야 그냥. 근데 걔네는 고우가 엄청나 활용하는 범위가. 그러니까는 바로 그게 뭔지를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 말은 앞뒤에 주어와 목적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지는 그게 어려운데 그 사고가 잡혀버려요. 여기서. 그게 잡혀버리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영어 사용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팁으로 교사 가이드에 주의할 점이 하나 나와 있어요. 10페이지 아래 보면 그렇죠? 자,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거 풀다가 잘못 푸는 경우가 있을 때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거기 바로 동그라미 2번 가면은 11페이지에 자 수평적인 사고를 쓸 경우가 있어요. 내린다를 다 비가 내린다, 이슬 내린다, 우박 내린다, 눈이 내린다, 소리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내린다의 뜻은 변형이 없이 그냥 돼요. 뭐 자연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쓰지 못하게 지도를 해주라 그거예요. 수직적인 그 사고로 밑에를 보면 뭐야? 막이 내린다. 머리 내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고를 수적으로 하게 되죠. 예, 명사로 수적으로 쓰게 되죠. 예, 비, 비, 눈, 우박, 소리 이거 똑같은 거잖아. 다. 네. 그런 사고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주도해줘야 된다. 그런 게 첫 번째 이제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자리가 안 맞는 거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냥 2번에 보기 보면은 내린다가 뭐가 내린다 할 때 사람이 내린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짐을 내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국말은 맞으니까. 한국말은 구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토시로 말하니까 되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시면 안 되고, 자 열이 내린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돼요. 주어 자리는 주어를 써야 되지. 열을 내린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두 얘기야. 이치로 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트레이닝 5 쭉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쭉 가시면 자 예를 들어서 자 20페이지 볼게요. 5-4. 자 기울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기울어요, 맨 처음에? 마음. 자 그럼 마음 관심이 간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제시어를 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로 들어가야죠. 자 어떤 걸 또 바꿔보시겠어요? 추가 기울. 그러면 저울이 기울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대화가 되잖아. 그걸 가야 돼. 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가 또 우리 학생들 뭐가 기울까? 기울까? 가게가 기울나? 가게가 기울면 형편이 어려워졌다. 형편이 어려워졌다. 가게가 기울었다. 가세가 키우다. 엄청난 사고다 저거. 그거 중고등부에 있으면 그건 거의 바삭합니다. 야, 여기 어린이는 뭐가 기울까? 청아가 기울다. 집수리 해야 되겠네. 이게 사고야. 그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이거 하면 한줄을 끄게 돼. 심도 깊은 교육이 되잖아. 그 청아가 선생님이 집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엄청나지. 이런 말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속도가 빨리 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넘겨보실게요. 자, 트레이닝 5-20 넘기시고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3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와 이닥고를 배웁니다. 드디어 제일 다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교사 가이드 넘어가시고 38페이지 보시면 교사 가이드 지도 방법 나옵니다. 자, 보기 볼게요. 돕는다는 뭐죠? 하다. 자, 학생이다. 이다. 뾰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까 조금 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실제 문장 속에 깊이 들어가려면 동작이 하다와 이다 동작이 뭔지를 그걸 구분해야지만 미국 사고를 배울 수가 있어요. 미국 사고는 단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구조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분류를 해놔야 돼. 하다 이다. 하다 이다의 개념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 고민하실 때 핵심 원리 1, 2, 3, 4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읽으시고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40페이지 넘어가시면 하다와 이다에 대한 성격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는 우리가 되게 액션 동사니까 아니까 이다 동사는 되게 판단, 상태, 감정 이런 게 이다 동사예요. 그런 걸 이제 서로 이제 선생님은 좀 아무래도 이런 고급 언어를 배우니까 개념도 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개념을 자꾸 이해하는 습관도 들러야지 고급 문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개념으로 자꾸 이제 설득시켜주고 이제 문장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익혀지죠. 바로 들어가면 자 43페이지 6-1 보면 글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강아지가 뛴다. 강아지가 잠잔다. 뭐다 봅니까? 그러면 NV나 NV에 입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귀엽다, 빠르다, 기쁘다, 가엽다, 튼튼하다는 동작이 아니에요. 상태.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분류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가 이게 사고로 하다 사고인지 이단이지. 이거야. 그러니까 동사도 전부 다 사고를 잡으셔야 돼요. 영어는 전부 사고로 하는 거거든요. 로 가시면 44페이지 가시면 이게 한글 했던 건 영어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45페이지도 한글 한번, 영어 한번. 6-5부터도 한글 한번, 영어 한번 쭉 가면. 예를 들면 이제 6-5 같은데 지루하다가 있잖아요. 중간에 지루하다가 있잖아요. 가운데 지루하다 있어요? 네. 그러면 넘기시면 한줄 가운데 이제 boring 지루하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자꾸 하다 보면 표현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단어도 일부러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참 잊혀져요. 이게 이닥고는 여기를 보면서 이즈나 M 같은 게 들어가 있네. 이거였네. 그건 이제 알게 되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넘겨보고 저는 7까지 갈게요.
자, 52페이지 넘기시고 단원 7 가시면은 이제 동사 구조 말하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4페이지 보서 가이드 보시면 자, 여기 2번 보기나 1번 보기 보시면 자, 얼다라는 제시어가 있고 앞에 명사를 54페이지 만들어 써야 돼요. 뭐가 얼다? 얼음이 얼다. 또 2번 보기는 NV N꼴입니다. 자, 돌본다 갖고 만들어야 돼요. 자, 구조를 NVN을 짜는 거죠. 자, 넘겨서 문장을 직접 한번 봐. 바로 볼게요. 59페이지 가시면 어떤 문양이냐? 7-1 보시면 이렇게 돼 자, 있어요. 얼다 갖고 NV를 만드는 거야, 아이들이. 넘어지다 갖고 만들 수 있겠죠? 누가 넘어지다. 그렇죠. 한글로 하는 거죠, 먼저. 우리나라 교육이 답을 줘가지고 답을 맞추는 교육이라고. 미국 사람들의 교육은 그 A 학점은 반드시 창의력이 나와야 A 학점 준다네. 우리는 교수가 한 바로 떠내야지만 A 학점을 준다네. 최근에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 교육하게 되니까 TV에서 이걸 해야 돼요. 아이들이 답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훈련을 어디서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충격적인 것이 서울대학교의 A뿔 받는 학생들의 고백들입니다. 서울대학교에 그 학생 도우미 선생이 있어요,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A 플러스 반에도 도대체 어떻게 받는가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200명을 다 모아서 인터뷰를 다 해봤어요. 공부 습관이라고. 애들 고백하는 게 다 일편적으로 교수의 그 말을 하나도 안 받고 탁탁 친다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 그렇죠. 보도된 그걸 그리고 외우는 그냥 암기해요. 고등학교. 서로가 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 A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실험을 미국에서 해봤는데 교사가 물어봤어요. 너 교수가 네 의견이 교수랑 달라. 근데 그 다른 의견을 답지에 쓰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한국 학생은 안 쓰죠. 미국 학생은 당연히 쓰죠. 만약에 교수가 그 채점을 잘못 매기면 그 교수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 신뢰가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내가 교수는 다른 거 쓰면 나한테 불이익겠다는 의심이 있는데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내가 달라도 교수는 날 존중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 대학에서. 그럼 사고력부터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학생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이렇게 깊은 사고를 넣어야 돼. 기대다 사고해봐. 기대돼 갖고 사고해봐. 사고가 뭐야? 명사를 만들어봐요. 두 개의 단어를 결합시켜서 간존재를 만들어봐요. 명사를 뭘 집어넣을까? 기대다. 아까 명사에 따라서 기대다의 뜻이 다 달라지잖아, 사고가. 그렇죠? 그걸 훈련해봐.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78페이지 7-20번 가볼게요. NV 꼴이 아니고 이번엔 NV N꼴도 나오겠죠? 자, 물가 나오는데 7-20에 자, 누가 하다 무엇을 칸이 3개로 늘어났어요. 미국말은 요 어순대로 하거든요. 그냥 우리말로 이 어순을 바꿔주면은 우리말로 미국 어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서 근데 사고는 우리말로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95페이지 자 7-37번쯤 가면 또 MVA가 한창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태이다 어떠한 또는 무엇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냉정하다 그러면 그는 무엇은 냉정한 상태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상태이다를 자꾸 훈련해야 돼. 상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글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래요. 그래서 냉정하다에서 어떠한이라는 걸 원래는 뽑아낼 수 있어요. 냉정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네. 그 어머니는 나에게 냉정한 상태이다. 냉정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B, 이건의 B. 자, 이제는 앞에서 배웠던 걸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문장이 좀 들어오겠죠. 자, 목차 보시면 동사 1그룹 구조 말하기 나오고 단원 자 8번 나오고 앞에는 간단하게 동사 구조 말 때문에 이제는 문장 갖고 하는 겁니다. 11페이지 8-1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말을 미국식 사고 구조에다가 집어 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차근차근 이렇게. 자, 기차가 도착했다 이때 누가 하나 뭐 쓸까요? 기차. 가는 안 써도 됩니다. 쓰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기차. 가는 사고니까. 사고는 미국말은 감춰져 있어요. 자리 위치에. 자, 그 다음에 화자, 화가 색칠. 누가 색칠했다, 박진 않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넘기십니다. 8-2번 바로 영어로 나옵니다. Train arrive. 그 문장을 영어로 또 한번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영어를 the sun은 누가의 자리에 놓고, 저 train은 누가 arrive는 하다의 자리에 놓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 때 이제 명사나 한글, 동사는 그러면 아이들은 이걸 읽을 때 글을 읽지 않고 뭘 읽게 돼요? 박스를 읽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자녀 유대나서 4권, 5권 가면 그대로 글만 봐도 박스가 탁탁탁 눈에 보여 이제. 자기가 안 쳐도. 그럼 글을 전체로 묶어서 보게 돼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8-19페이지 펴보세요. 8-19번 29페이지. 저희는 8-19. NV 8번 나오겠죠 또? 소년은 공 잡았다. 그렇죠. 자, 한 번만 해볼게요. 누가? 소년. 모았다? 잡았다. 자, 뭐를? 그렇죠. 처음에는 어색해하지 아들이. 근데 익숙해지면 재밌어요. 자기가 자꾸 사고가 되니까 아 이런 말도 되는구나 하는 거죠. 이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사님 저 이거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짧아졌어요 그래요. 어떻게 짧아지니까 엄마한테 나 잡았어 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겁만 젖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진짜 너 그게 미국식이야 괜찮아. 그게 신선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시 7페이지입니다. 8-37번 8-37번 이번 MV A 코드겠죠? 자 첫 번째 거 해볼게요. 레이는 조종사 이다. 이다꼬를 자 여러분 누가? 레이. 레이. 자 뭐다? 이다다? 그럼 신 이다만 넣고 이다만 조종사는 넣고 무엇에다 넣어? 부동사야. 이렇게 신문이나 명사가 올 때도 있지만 감정이나 상태가 올 수도 그 있어요. 밑에 나는 아프다 같은 거. 나는 아프다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는 나. 누가? 이다는 아프다를 아픈 상태 이다를 읽어야지만 이 자리를 넣을 수가 있어. 상태 이다를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픈 넣고 상태이다 이렇게. 아픈 나 상태이다. 무엇은 아픈.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활용이 끝납니다. 네 이게 미국 시사하고 3번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좋은 번호를 알게. 마음을 표현한다. 갖다 붙이는 말이니까. 자, 사전에는 이제 누나라는 단어는 있는데 누나 같은 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 아줌마를 만나기 위해서 전설을 배웁니다. 자, 목차를 먼저 펴볼까요? 자, 목차를 보시면 단원 9, 단원 10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항상 10대입니다. 네. 10대지고 이제 11대에서 자, 단원 9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줌말, 덩풀의 재료, 전치사. 자, 10번은 먼저 말과 아줌말. 전치사 먼저 배우면 10페이지 가셔서 교사 가이드. 지도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쉽게만 하면은 그림 안에 올바른 영어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 2번 형태로 보면 이제 한글로 써보는 거예요. 똑같이. 3번은 줄긋기 형태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교사가 가르치겠죠. 가르치는 교사 가이드를 이제 뒤에 넣어놨겠죠. 나는 할수 있어. 4번은 이제 인간 체육이고 형식이 5번은 그림을 보고 위에 골라 쓰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4페이지 가시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교사가 가르치는데 전치사 그림으로 느끼기. 옆에 그대로 있죠 여기? 요거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사원 영어는요 이 그림만 있었고요. 옆에 보면 교사 가이드, 전체 가이드에서 투에 대한 의미를 다 적어놓지 않았었어요. 강의할 때 받아 적어줬었어요. 적었어. 다 적어놨어요 이제. 다 대본에 드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만 읽어볼게요. at by near 가서 자, 그 표를 자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1번 첫 번째 박스에 15페이지 1번 가고 섬을 향해 가는 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섬 안에서 내려오면 2번 넘어가시면 동그란 그림에서 이거 가는 쪽을 먼저 배워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섬 안에서 활동하는 안에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떠나는 쪽을 배우게 됩니다. 떠나는 쪽에 관련된 전사는 3번 16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떠나는 아이들은 쪽. 교사가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아 전사는 가는 것과 안에 있는 것과 떠나는 것 이게 세 부류를 배우는 거죠.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면 이제 마지막에 관계라는 건 자 그림 14페이지 돌아오시면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 박스 안에 위드라 어게인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섬 오른쪽에 섬 오른쪽 위에 관계 위드 어게인스트.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은 14페이지 밑에는 도형 갖고 배우는 거야. 도형이었을 때 전사가 14페이지 어떤 아래쪽에 관계 모형으로 나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뭐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자 여기 보면 언더그레이스하고 동그라미하고 네모 있죠? 잔디입니다. 잔디. 잔디 위에 공이 있는 거고요. 이게 짠디에 across the grass는 잔디를 across 가로질러 가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in인 거죠. 안에 있다. 그러니까 들어는 막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잔디가 이렇게 누울 정도. 그런 느낌들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페이지에 파이니어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at은 간격이 거의 거의 없이 간격이 바로 거의 옆에. 파이는 나란히 나란히 옆에. 옆에. 니어는 가운데. 그런 차이를 다 이게 적어놨어요. 애들이 이제 니어를 쓸 때는 나란히 옆에는 니를 안 써요. 나란히 옆에는 바이를 써야 되는데 니어는 그냥 주변의 옆이야. 그런 게 자, 근데 또 어바웃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애들이 근처에라는 것과. 어바웃 읽어볼게요. 아파트 단지처럼 집단으로 모여서 우리 집안에 집단에 있는 모였잖아. 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게 연립주택이 모여 있죠 이렇게. about. 그걸 about이라고 그래요. 근데 around는 같은 주변이에요. 근데 둘러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줄을 쭉 지어서. 그럼 미국인의 사고는 around라고 그래요. 그 그림을. 그래서 그런 전치사들끼리 미세한 차이까지 다 적어놨어요. 가르치기 쉬우시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치사 그리모 느끼기 2번입니다. 제목 보시면 좀 의아해하시고 질문해 주셔야 돼요. 왜 느끼기냐? 배우기가 아니라 그림으로 전사는 배울 수가 없어요.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가르칠 때도 지금도 쓰지만 이 그림을 이제 여기는 이제 하다 보면 한 판으로 찍어야 돼요. 다 제가 그려야 돼요. 알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그리게 돼 있어요. 자, 2번 느끼고 그다음에 넘어가 2번에는 설명도 있겠죠? 자, 10회 페이지 보시면 가이드 2번 해놓고 박스 1번은 나를 중심으로 전후 4방 돼 있죠. 앞으로 가시면 배 모양이 있고 me 써있고 전후 4방 in front of, behind, above, below 돼 있죠. 방향을 말할 때 미사는 바로 있는 어버브. 자, 그다음에 또 뒤 넘어가서 18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2번 산이나 계단에서 그림이 있는 것. 산이나 계단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전사를 가시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옆에 산과 계단 있는 거. 바로 위는 오버고요. 비스미 위는 어버브입니다. 그런 차이들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빌딩 그림. 자, 19페이지 빌딩이 있을 때 그림을 이제 전시나 해놨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15페이지 한번 가시겠습니까? 15페이지 가면은 첫 번째 큰 박스 맨 아래 보면 무궁화표가 별표가 조그맣게 있어요. 자, 화살표가 시작. 15페이지에 화살표가 있는 것은 운동성과 방향성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머물러 있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은 교사는 알려줘요. 얘들아 전사는 다 운동하는 게 있고 정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활용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일단 섬을 향해 가는 쪽만 다 동그라미 쳐볼래? 여기 그림에다가 왼쪽 그림에다가 또는 섬에 서 있는 거 네모 쳐볼래? 그림을 또 마지막으로 뭐 나오는 것만 또 평화편한 거에 찾아볼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교육학은 뭐라고? 비유. 비용도 무궁무진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사가 무궁무진한 비유를 쓰게 되면 애들은 사고가 엄청 넓어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비유를 배워야 되지. 자, 그래서 다시 14페이지 가시면 요 자체 편성의 구조의 그 논리를 알려드리면 전사 그림 1번은 위치나 방향을 치라고 되어 있으면 가로치고 헬리콥터에 있는 그림이요. 자, 그럼 넘어가셔서 17페이지에 전사 그림 2번은 위치 방향 치사 2번입니다. 그것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넘어가서 자 20페이지 가시면 3번은 시간 음치사입니다. 시간 음치사. 자 9시부터 5시 사이에 관계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전에 before, after 사이에 for, during, do가 있어요. 자 동안에가 3개가 있는데 for는 숫자가 있는 기간을 말하는 때 쓰는 거고요. during은 특정한 기간, 방학 동안 미국의 사고입니다. 어떤 시간 전은 before, 후는 after잖아요. past, past. 근데 그 사이에 세 가지가 있어요. for, during, do.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또 어느 쪽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1페이지 맨 아래쪽에 무궁화 표시 또 이렇게 있죠. 틀과 언틸의 차이점, 틀과 바이 이런 것들 적어놨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25페이지 다시 1번 가시면 앞에 배웠던 거를 맨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을 그냥 익혀야 돼요. 근데 익혀야 애들이 잘 익혀져요. 금방 해요. 넘어가시면 또 영어로 써보시고 자, 9-4로 갈게요. 9-4 28페이지. 자, 제시문 보니까 한글로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한글로 써보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이거 다 익숙하지 않아진 때가 있어요. 한국판 그려도. 그러면 이거를 얘들아 이게 성그림을 그렸는데 재미없잖아. 너네 집을 한번 그려보고 또는 왕국을 그려봐. 여기다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네가 그려봐. 한번 그려라 와야 돼. 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으로 다 그래요. 이 그림을 네가 생각해와야 돼. 다시 차분히 하죠. 뭘 재밌어. 얘기하냐면 이걸 이렇게 가르쳐준 다음에 숙제를 내줘. 집에 가서 네가 여기에 네가 원하는 그림 하나 가운데 동그라미에다가 넣어주고 네가 한번 그림을 다 만들어갖고 전세 붙여가. 여기다 어떤 여기다가 뭐큰 이게 여기다 예를 들어서 큰 사과를 갖다 놓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안장이 소국을 만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간다 투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떠난다 푸엄을 다 달라. 어떤 애는 버섯, 그림이 다 어떤 달라. 애는 빌딩, 어떤 애는 뭐 겨울왕국, 성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 애들이. 그게 그리고 재밌어요. 여기는 전체 다 맞춰갖고 하고. 그렇게 한 10바닥 찍으면 다 외워져 버린 거예요.
뭐 투어는 뭐고 뭐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운용하는 거 알겠죠?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네 그림으로 그려봐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31페이지 9-7번. 자, 응용하는 겁니다. 줄긋기죠. 자, 피라미드를 향해서는 뭘까요? To the pyramid. 자, 앞에서 이제 그런 걸 아이들하고 교재를 다 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뭐 진한 글씨가 전치사라고 표시된 겁니다. 향해서는 to. 이런 아니. 식으로. 자, 머리 위에 두 번째 문단, 또 세 번째 문단에 있는 거 비행기 이쪽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글 한번, 영어 한 번. 한글 한번, 영어 한 번. 자, 35페이지 9-11. 자, 이번에는 전사 장소와 방법과 시간을 나눠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장소 전사, 방법, 시간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어떻게 방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자, 내셨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글 한번, 영어 한번 양쪽으로 돼 있죠. 자, 40페이지 9-16번 가시면 장소에 대한 문장만 쫙 뽑아놨어요. 자, 새끼 고양이는 어디 위에서? 위에서 아까 배웠으니까 이렇게 떠오르겠죠? On the sofa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 할 때 막 하지 말고 여기까지 이제 앞에 차근차근 오시면 이 그룹 문장 있잖아요. 아까 이제 이쪽에 있는 그림에서 저 동그라미 그림을 갔던 그 명풀동풀하는 거 그것을 여기서 가로치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는 놀고 앞에 이제 풀을 차근지 하면 MV 꼴은 다 할 줄 알거든 애들이. 그러면 MV 꼴 빼고 소파 위에서 가로치는 거죠. 그거만 남았잖아. 소파에 가로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먼저 주체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이중적으로 그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거 이 그룹이구나. 누가 한다. 이거 여기 이 그룹이구나. 소파가 명칭 저걸 위에다가 가지고 명풀동풀을 완치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소에 대한 은사, 그 다음에 방법은 다시 3페이지에 또 나와 있죠. 자, 잭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벤다 할 때 Jack of the tree 가지고는 with 이런 걸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재밌게 하라고 또 해적은 네 번째 문장. 그 해적은 보물 상자를 금으로 가득 채웠다. The bright proof fulfilled the treasure box with gold. 이렇게 with를 써야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바뀌어 또 지루할까봐 시간도 또 나오지만 생략하고요 제가. 49페이지 가겠습니다. 49페이지 9-25번. 자, 그림이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제는 그림 갖고 하셔야 돼요. 문장을 여기서 이제 보고 완성이 되는 거죠. 보기에서 골랐습니다. 자, 1번만 해볼게요. 첫 번째 것만. 소녀가 그의 아빠가 보트 있다. 볼까요? 안에. 그러면 영어는? 밑에 있잖아요. 이 잼플이 밑에 있어요. 이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소녀는 그의 아버지 마지막 거. 아버지 어디에 앉아있다? 밑에 이제 그림에 있잖아요. 봐야죠. 앞에 앉아있다면 in front.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